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 간호에서 보조기를 이용해서 보행을 할 때 보행 방법에 대해서, 간호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를 요 파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기를 통해서 보행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가 이제 보행기가 있습니다. 보행기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목발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간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행기입니다. 보행기. 네, 보행기는 우리가 보행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팔의 각도,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30도 정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기가 잡았을 때 이 보행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는 보행기 높이는 둔부 높이까지 오면 되겠네요. 둔부. 자, 그 다음에 보조자의 위치. 보조자의 위치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입니다. 그러니까 환측 뒤쪽에 서서 지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순서. 순서에는 이제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가 있고요. 한쪽 다리만. 그다음에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행기 이동 순서. 첫 번째로 이제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그 다음에 환측 다리를 같이 움직여요. 같이 앞으로 쓱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다리를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다리. 그렇다면 이제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첫 번째로 이제 보행기를 쓱 밀어요. 앞으로 보행기를 밀고, 그 다음에 한쪽 발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한 한쪽 발이 나가면 발이 이어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보행기와 한측을 같이 움직여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이어서 나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팡이의 높이. 우리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을 때도 지팡이의 높이,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지팡이의 높이도 똑같이 이제 둔부 높이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이 각도 30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놓이는 위치, 처음에 어느 지점에 놓고 지팡이를 놓고 보행을 시작하느냐. 지팡이 놓는 위치는 발 앞쪽으로 15cm, 그 다음에 옆쪽으로 15cm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발 모양이 이상하네. 자, 발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으로 15cm, 그 다음에 옆쪽으로 15cm, 요 지점에 지팡이가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조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경우에 보조자의 위치를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경우, 짚고 있지 않은 경우로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 여기가 환측, 불편한 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불편한 쪽. 이쪽이 불편해요. 불편해. 그럼 이쪽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팡이는 어느 쪽으로 짚느냐?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짚으면 됩니다. 건강한 쪽이 힘이 있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을 수 있어요. 환자가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환측에 보조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환측에 보조자가 위치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팡이가 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팡이가 없는 경우. 지팡이가 없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 여기가 불편한 쪽이라고 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이 환측. 그 다음에 이쪽이 건강한 쪽. 이랬을 때는 보조자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건강한 쪽에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팡이가 있을 때, 그리고 지팡이가 없을 때 보조자의 위치가 조금 틀려지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순서로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평지 이용해서 3점 보행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평지를 가는데 2점 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각각 어떻게 지팡이를 이동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비된 다리, 불편한 다리가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이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3점이 찍히니까 3번 이렇게 보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점 보행은 여기 2개를 묶어줘요.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보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불편하니까 일단 지팡이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디션이 좋은 방향,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일단 건강한 다리를 올린다. 건강한 다리 올리고, 그 다음에는 마비된 다리,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순으로 보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이때는 뭔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외울 때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일단 먼저 나가요. 지팡이는 먼저 내려가고 계단에서 지팡이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방향이니까 마비된 다리가 내려간다. 마비된 다리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한 다리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평지 3점 보행을 하던 2점 보행을 하던 계단을 올라가던 내려가던 뭔가 보면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계단을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올라갈 때만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야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고요. 나머지는 지팡이 마비된 건강한 다리 요 순서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점 보행일 때는 지팡이와 마비된 다리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점 보행일 땐 지팡이 마비 건강한 다리 순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올라갈 때만 요때 지팡이를 올리고 계단을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지팡이 다음에는 건강한 다리를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첫 번째가 지팡이를 먼저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리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마비된 다리를 올리는 순서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발입니다. 목발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목발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겨드랑이와 패드 사이에 목발 패드 사이에 손가락이 2-3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발을 짚게 됐을 때 팔꿈치 각도가 또 여기서도 생기는데요. 적당한 각도가 목발에서는 20도에서 30도 정도 괜찮다. 그 다음에 목발 놓는 위치, 발 앞쪽에 목발을 놓는 위치가 지팡이와 똑같습니다. 발 앞 15cm 앞이랑 옆쪽으로 15cm 앞쪽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5, 앞으로 15, 옆으로 15 해서 이 위치에 양쪽 목발이 놓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요. 몸무게 지탱은 어디를 이용해서 지탱을 하느냐. 보통 겨드랑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겨드랑이로는 지탱을 하지 않아요. 겨드랑이는 지탱하지 않고요. 손목, 그 다음에 팔목,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을 할 때, 목발을 이용해서 보행을 할 때는
2점, 3점, 4점 보행법이 있는데 이 보행법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하지의 능력에 따라 보행법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보행 순서를 2점 보행, 3점 보행, 4점 보행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제 3점 보행이죠. 3점 보행. 이 경우에는 이제 3점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쪽 다리, 한쪽 하지가 약한 경우에 3점 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한쪽이 다리가 부상이 생겼을 때 3점 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양쪽 목발이랑 그 다음에 아픈 다리를 같이 앞으로 내밉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이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쪽 목발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를 이 방법 순서를 외우는 거를 양아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양아치, 그러니까 양쪽 목발이랑 아픈 다리를 같이 내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건강한 다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점 보행은 이렇게 하고 이제 2점 보행이랑 4점 보행은 양쪽 다 어느 정도 몸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어요. 양쪽 하지가 몸무게 지탱이 가능하다. 네, 4점 보행도 그렇지만 이 양쪽 몸무게 지탱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는 이제 균형이 잡기가 힘들 때 4점 하나, 둘, 셋, 넷 점이 이제 4개 찍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잡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는 4점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점 보행을 보시면은 오른쪽 목발, 그 다음에 왼쪽 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목발 갔으니까 왼쪽 목발,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왼쪽 목발이랑 오른쪽 발이랑 이렇게 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4점 보행은 하나하나 갈 거라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목발, 그 다음에 오른쪽 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목발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발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동해서 움직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가 있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황이 뭔가 좋아지는 방향이다. 좋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면 됩니다. 목발은 목발부터 올라가지 않고요. 올라갈 때는 다리부터 올라가는데 건강한 다리부터 너무 이렇게 좋은 방향이니까 목발은 건강한 다리부터 올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발 올리고 환측 다리, 불편한 다리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면 순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발을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이럴 때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일단 목발부터 내립니다. 목발부터 내리고 그 다음은 이제 환측, 불편한 다리. 안 좋은 상태니까 안 좋은 다리 쪽 먼저 내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리 이렇게 순서를 내리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건강한 다리를 올리고 목발과 환측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그 다음을 내디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발이랑 환측을 동시에 내딛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내려갈 때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발 이용한 계단 오르기 방법을 보니까 시작 시점에는 지금 계단에서 출발선상에 다 같이 내려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 계단을 오르는 거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게 되죠. 건강한 다리. 네, 건강한 다리를 올리고 나면은 이제 목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측, 붕대를 여기 감고 있는 다리, 환측 다리를 올리는 게 되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